우리가 흔히 쓰는 봉사라는 말 있잖아요. 과연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? 이게 그냥 남을 돕는다는 뜻을 넘어서요.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이나 희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.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여기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월급 받는 직업인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도 있죠. 겉으로 보기엔 다들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. 그쵸? 근데 이들을 근본적으로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? 오늘 바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가져와 볼 건데요. 바로 한국 철학에서 제시하는 틀입니다. 봉사로 가는 길이 딱 3가지가 있다고 하네요. 네, 바로 이 3가지입니다. 봉사원, 직업인, 그리고 공인. 이게 그냥 직업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.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, 그 근본적인 자세랑 동기를 나누는 일종의 철학적인 구분인 거죠. 자, 그럼 하나씩 제대로 뜯어볼까요? 자, 그럼 봉사원, 직업인, 공인,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?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는 걸까요?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봉사원은요, 배우려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보상으로 지식과 경험을 얻어가죠. 직업인은 우리 대부분처럼 돈을 벌려고 일하고 월급을 받고요. 그런데 공인은 희생하기 위해 존재한대요. 그 보상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, 그리고 자신의 업을 풀어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. 와,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갖느냐가 보상을 결정하고 그 역할 자체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죠. 자, 첫 번째, 봉사원부터 볼게요. 이 봉사원은요, 그냥 남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. 오히려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배우려고 봉사하는 사람인 거죠.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.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료를 내고 사회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 같은 거예요. 사람들한테서 이 사회에서 배우겠다. 바로 이 겸손한 자세가 봉사원의 핵심인 겁니다. 다음은 직업인. 이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개념이죠.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사람. 딱 계약한 만큼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거죠. 한마디로 일꾼이에요. 받은 만큼만 일한다? 이게 원칙인 거죠.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만약에 이 직업인의 마인드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국민이 낸 세금만큼만 딱 일 처리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공인입니다. 이건 봉사의 가장 높은 단계, 최고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사람들은요, 아예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걸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. 뭐랄까, 촛불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거죠. 바로 이게 공인의 길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봉사원, 직업인, 공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느냐?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.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처럼 보이거든요. 근데 그 결과는요,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딱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. 내가 당신을 돕고 있다.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 산다. 어때요? 비슷해 보이지만 이 2가지 생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요. 전자는 우월감과 욕심으로, 후자는 진정한 희생으로 말이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내가 당신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.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게 되는 거예요.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도와줄 수 있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. 바로 그 마음 자체가 내가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이라는 겁니다. 결국 이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어쩌면 내 만족을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진정한 봉사는요, 내가 가끔씩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삶,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. 내가 돕는다는 생각 자체를 넘어서서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게 내 인생의 당연한 일부가 될 때, 바로 그때 진짜 봉사가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그냥 생각의 차이로 끝날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게 장기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특히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해요.
자, 내가 남을 돕는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20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첫 번째 단계. 내가 돕는다는 생각에 빠지면서 우월감을 갖게 돼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듣게 되고 배우려고도 안 하죠. 그러다 보면 점점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혼자가 됩니다.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요? 세상은 변했는데 혼자만 그대로니까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결국 돕는다는 그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배울 기회를 다 걷어차 버린 거예요.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가지도 못하고요. 20년 동안 새로운 걸 배우지는 않고 계속 잘난 척만 했으니까 당연히 세상을 바꾸는 진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게 배우려는 봉사원이나 자신을 희생하는 공의는 어떨까요? 이 사람들은 2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시대의 흐름을 읽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진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른 결과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내가 어떤 동기를 갖느냐가 내 역할을 결정한다는 것. 둘째, 내가 돕는다는 생각은 어쩌면 나의 에고, 즉 자기만족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. 셋째,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.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. 진정한 봉사는 결국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걸까? 아니면 돕고 있다는 내 만족감을 섬기고 있는 걸까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20년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